네, 이번에 시장을 이기는 투자 전략입니다. 좀 한숨 돌리고 가보도록 하죠.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재료들이 계속 이 시간대에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군요. 자, 일단은 뭐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시장은 이미 안정을 찾았어요. 네. 뭐 하루 놓고 봐서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북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녹이고 있고 네. 되게 빠르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죠. 자, 시장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상황들은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순위이 어떻습니까? 예, 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코스피가 2.5% 정도 하락한 기간 중에 저희 포트폴리오도 하락은 했습니다. 1.89% 하락을 했는데 시장과 갭은 좀 줄였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은 0.16%, 아직 미비한 수준이지만 오늘 몇몇 종목이 급반등을 보여주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스프레드를 좀 더 벌릴 것으로 기대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매크로한 큰 그 재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재정 문제나 아니면 뭐 북핵 리스크는 뭐 국제적인 그렇습니다. 문제이긴 합니다만 큰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큰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는 전제하에 작은 모습들, 뭐 마이크로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의 섹터라든지 잘 될 수 있는 산업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도 뭐 전체를 비벼놓으면은 네. 뭐 평준화시키면 저런데 그중에서 도드라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몇몇 기업들이 상당히 도드라집니다. 특히 IT 관련 기업들을 많이 네. 첨가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이 키워드를 그러면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최근에 또 MWC 여기 찾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다음 주 이번 달 말에 25일서부터 28일까지 MWC, 그러니까 월드 모바일 콩글레스가 열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기업들은 신제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신제품에 따라서 혁신 제품이 나오니까 신기술이 나오게 되고 신기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되니까 기업 실적도 트리클 다운 형식에 따라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연초에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신차가 나오면 그 차에 들어가는 혁신이 나와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오르듯 여기 모바일 기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런 제품들은 이미 준비를 해서 공장 증설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아이디어를 맞춘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근데 이 국제 가전 박람회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이야기했던 MWC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도 있지만 뭐 세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 몇 가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굵직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선도하고 중심이 되는 리딩 컴퍼니는 현재 네.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최하는 단독 컨퍼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네. 언팩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장을 뜯다. 예, 그렇습니다. 신제품을 살짝 네. 내비쳐주는 건데 이게 또 짜릿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도 좀 부탁드려요. 뭐 3월 15일 정도에 갤럭시 4S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갤럭시 S4가 나오면 일단은 요번에 신제품 발표할 건 노트 10의 후속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 뭐 디자인까지 어느 쪽에선 공개가 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 예측대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애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펜을 사용해서 필기감을 좋게 하고 화면이 아몰레드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화면을 연출한다라는 디자인 패키지서부터 연동돼서 전혀 새로운 제품을 내겠다라는 것인데요. 생활의 편리성은 우리가 노트 필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메모를 할 수 있고 그 메모를 제가 나름대로 편집을 할 수 있다라 그러면 그런 편리성이 앞으로 전자제품에 녹아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갤럭시 신제품이 이제 3월 중순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는 휴대폰이 나올 때마다 밀리언셀러가 됐기 때문에 요번에도 신작 기대감은 녹아있다. 근데 그중에서 디자인, 그러니까 외관부터 디자인 혁신에 들어가겠다라는 게 삼성의 바람입니다. 계속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과 애플이 민첩하게 특허 소송에 붙어 있는 게 디자인 부분인데 그게 어떤 부분에선 피해갈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선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번에 디자인 쪽에 사활을 걸었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주목할 부분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에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인건비 문제도 있을 거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위치해 있는 거 보면은 이 대중국 쪽으로 인접해 있고, 네.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중동이나 유럽, 아프리카까지도 네, 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 기지국인 것 네. 같아요. 아, 상당히 또 관심 있게 볼 만한데, 이 베트남 관련돼서 연관성을 좀 지어볼 수도 있다고요. 예, 이제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확대는 연휴 때 뉴스가 나와서 들으셨을 겁니다. 7일, 8일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삼성전자 하노이에 이제 공장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 증설이 나오는데 왜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추가 증설하냐면 무엇보다 인건비가 지금 현재 중국은 높아져 있는데 베트남은 거기에 3분의 1 정도의 인건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중저가 휴대폰 시장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이엔드급을 만들어서 비싸게도 팔 수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무역하기가 좀 편한 그런 지리적 기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지리적 기반 두 마리 토끼를 삼성전자에선 잡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베트남의 동반 진출한 회사는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기존 하노이 공장보다 더 큰 규모로 지금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추가 증설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부자재로 보면 서원인텍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 동반 진출하는 회사를 보면 자화전자, 성우전자, 그리고 케이스로 보면 모베이스, 인탑스, 이렌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연성 PCB, FPCB라고 하죠. 플렉서블 PCB를 제조하는 플렉스컴, 그리고 안테나 쪽에서는 파트론, 그리고 충전기 쪽에서는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RF텍 이런 종목들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해 있어서 삼성전자가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전방 기업이 자리를 움직이면은 벤더 회사들, 납품 회사들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부품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을 수직화하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용이하게 전달받기 위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들이 옮겨가는 모습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제 타잔이라는, 그 인물이 칼 대신 갤럭시 S4 차고 다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데. 네. 자, 베트남으로 같이 옮기는 회사 중에서 오늘 독특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방수폰의 개념으로 서원인텍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서원인텍은 근데 주가가 많이 급등했어요. 예, 오늘 뭐 AS 차원에서 저희는 이미 포트폴리오에 여기 출연 초기 때부터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기관들의 주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부자재와 방수 패드 그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에도 공장이 진출해져 있고요. 천진 그리고 중국 천진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 동반 삼성전자와 진출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땐 2012년 그 사업장별 매출 규모입니다. 제가 왜 사업장별로 매출 규모를 열어놨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천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이 살색을 보시면 베트남 공장이 올해는 여기서부터 추가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하노이 그 국내에서 하이엔드급 때문에 본사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요. 천진 공장은 중국에 진출해 있어서 일단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올해 베트남과 동시에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언젠가 한번 제가 들은 얘기지만 중국 내에서는 이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뭐 저가건, 고가건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카피폰, 짝퉁이건 예. 한 700개가 된다 그러는데, 예, 맞습니다. 네, 뭐 그 부품만 사실 뭐 살짝 어떻게 얹어보면은 대단하겠죠. 이 서원인텍 방수 기능을 얘기하는데 저희 조카가 물어보더군요. 방수 기능이 200m도 내려갑니까? 그러길래 네가 돌고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예. 생활 방수 기능인데 예, 그렇습니다. 서원인텍은 오늘 주가가 뭐 시가총액이 거의 2천억
짜리인데도 오늘 가격 제한폭 근접하고 있어요. 근데 서원인텍과 관련해서 우전엔 한단이라는 기업도 관련성이 있다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삼성 벤더가 아닌데 기술력이 있어서 삼성 벤더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우전엔 한당도 방수 서원인텍과 같이 방수 기능을 하는 케이스인가요? 케이스를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삼성 이외의 벤더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ZTE, 하웨이, 그리고 노키아라든가 거기다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죄송합니다. 네, 소니, 기업이. 소니 같은 회사한테 납품을 했었는데 애플과 삼성을 제외했던 벤더가 결국에는 펜텍과 LG전자한테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시장성을 넓혀가고 있다가 삼성의 러브콜을 받아서 최근에 삼성 벤더가 낸 케이스 업체입니다. 이런 케이스 업체들이 왜 점차적으로 늘어나냐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삼성이 그러니까 수급 대비해서 공급이 딸리는구나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삼성에서는 자기 벤더가 아닌데 다른 벤더한테 물량을 공급받을 정도로 지금 많이 찍어내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서원인텍과 우전엔 한단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기사 내용 중에도 흥미로운 것은 삼성전자가 이 액세서리 케이스 플립커버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직접 생산을 한다. 예. 기존에 왜 우리 그 케이스 그러면은 휴대폰에는 항상 영세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 한다는 것은 케이스가 전자 제품화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NFC 안테나? 예, 그렇습니다. 방열 패드? 이런 내용은 뭡니까? NFC 안테나 방열 패드라는 게 일단은 휴대폰 케이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들고 나와서 오늘 들고 나와서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데요. 일단 휴대폰 케이스 뒷면을 열어보시면 최근에 삼성폰 같은 경우는 NFC 안테나가 있고 방열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케이스에 얹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는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이스틱처럼 만질 수 있게 되는 것도 케이스에 부착돼서 게임을 할 때 조이스틱처럼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투자하듯 미래 성장성을 투자할 때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돼서 연관돼서 찾다 보면 관련된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휴대폰 케이스가 전자 부품화 모듈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삼성 벤더로 누가 있느냐를 찾아보면 앞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좀 보여주는 이유는 IFRS 도입.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도입했었는데 왜 다시 또 이걸 IFRS가 회자화되냐면 그전에는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2조 원 이하의 규모는 IFRS 도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현재 2조 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까지 늘려서 IFRS가 도입되면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베트남에 같이 동반 진출되어 있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서원인텍이라든가 RF텍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앞으로 회계 장부를 열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에 실감나는 그런 회계 장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급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일정 조건이 돼야지만이 편입을 하고 편입 비율도 법으로 또 정해져 있죠. 네. 그런데 그런 규정에 부합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예, 기존에는 진짜 사업장에 이제 우리가 IFRS 도입한다 별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기업들은 별도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실질적으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는 2조 이하 기업들도 지배 구조를 따져서 지배력이 확실한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연결돼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방금 전에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서원인텍 본사의 재무제표에 녹여든다라고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 명확하게 지기 때문에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기관 매니저들하고 얘기하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500억 미만의 스몰캡은 편입하지 못한다. 내지는 1000억 미만의 스몰캡은 편입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기네가 좋은 종목인지 알지만 편입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이제는 편입 가능한 종목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수급 여건도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급등 현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료와 수급이 일단은 동시에 부합이 좀 되는 기업을 봤는데요. 자, 말 끝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제 꾸려나가실 건지 뭐 넣고 빼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이 10%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 벤더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 환경이 개선됐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상황을 따라서 일단 포트의 변경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현 상태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약까지 내세워 주셨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기택 과장이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